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폴스타 4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녀석 가장 또 궁금했고 기대가 됐던 전기차이기도 했고요. 작년 가을에 한국 시장에 등장을 했죠.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또 인기 반응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판매량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폴스타 4 작년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출시와 소비자 인도가 들어갔는데 벌써 400대가 팔렸고요. 지금도 개항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다채로운 그리고 라이벌 전기차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폴스타 4만의 매력을 가득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녀석 어떤 우리에게 가치와 즐거움 그리고 구매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스타 4 외관 디자인입니다. 솔직히 겉모습은 별다른 평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디자인 완성도가 이렇게 뛰어난 차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불호가 아예 없고요. 오히려 호로 가득한 차가 바로 이 폴스타 4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 깔끔하고 매끄럽게 면과 선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인트로 줄 수 있는 부분은 램프라든지 전체적인 차의 쉐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키채 모양을 앞뒤로 약간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이 헤드램프의 존재감도 상당하고요. 특히 뒤쪽 유리창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완만하게 차체 컬러와 이어지는 진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게 폴스타 4입니다. 크기도 부쩍 커졌어요. 덩치가 상당합니다. 일단 너비가 2m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존재감 빵이라고 하죠.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고요. 휠 베이스도 상당합니다. 팰리세이드보다도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주성 공간에서도 이점을 받고 차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덩치, 덩어리감에서도 훨씬 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휠 디자인도 정말 감각적이에요. 심지어 테일램프 보세요. 가로로 길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이거 요즘 자동차 회사들 아주 많이 활용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폴스타 4는 뭔가 조금 달라요. 양쪽 끝을 직각으로 살짝 꺾어서 내려오게끔 그리고 전체적인 차체면 트렁크 라인과 굉장히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는 와이드 램프도 다 같지 않다. 폴스타 4는 그 속에서도 충분히 심미적인 완성도 그리고 균형감을 정말 잘 맞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짜 훌륭합니다. 외관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볼까요? 실내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평과 수직을 적절히 활용을 했고요. 좌우 대칭의 느낌도 정말 깔끔하죠. 차의 너비가 받쳐주기 때문에 실내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폴스타 2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진 사이즈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어 패널이라든지 안쪽 부분을 이렇게 깊게 오목하게 파놓아서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물리 버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 스위치,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약간의 버튼들 이마저도 활성화할 때나 켜져 있지 그냥 검정색 패널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정 가운데에는 볼륨 버튼 딱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거대한 화면 안에서 전부 다 터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이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폴스타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이는데 선명도, 화질,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레이아웃 구성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팀앱 시스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길 안내를 활성화시키고 가고 있는데 정확히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터치로 살짝만 밀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별도의 인포테인먼트 기능만 뜨고 여기에는 전부 다 지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밀면 온전히 화면을 통으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위로 내려서 즐겨찾기나 알림 설정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타일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 놓았다라는 점. 여기에 팀앱 스토어를 이용해서 서드파티 앱도 설치할 수 있고 플로를 통해서 음성인식률의 기능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리 버튼을 과감히 없앤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화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염없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다양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약간 D컷 형태로 되어 있고 림 폭이 라이벌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작감이 우수하고요. 손에 쥐는 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 정 가운데 이렇게 금속 장식을 덧대서 기준점을 마련한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구성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센터 터널 보세요. 너무나 깔끔하고 정말 오브제 성격이 강합니다. 컵홀더 큼직하게 위치해져 있고 깊숙하게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아래쪽에는 플로팅 타입으로 엄청나게 큼직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아이오닉 6도 그렇고 많이들 전기차에서 활용을 하는데 폴스타 4만큼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센터 터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계기판은 살짝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선명한 화질과 이 그래픽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면적 자체도 넓을 뿐만 아니라 요 근래 자동차 시승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선명한 것 같아요. 지금 햇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명하네요. 그만큼 주행 중에 직관성이라는 부분도 너무나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뒤쪽에 유리가 없으니까 룸미러 어떻게 보나요? 바로 카메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솔직히 사물을 현실적으로 보다가 디지털 화면으로 딱 봤을 때 이 눈의 원근감이 확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래픽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방식이 굉장히 진화된 2세대 디지털 룸미러를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뭐 현대기아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캐딜락이라든지 수입차 브랜드들도 디지털 미러 활용을 하고 있지만 폴스타 4가 유독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나. 그리고 한 번 더 눈에 익으면 제법 편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각 자체가 넓고 비가 오거나 그리고 야간 주행 시에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거울 미러와 비교했을 때는 좀 잘 익힌다면 뭐 정확성 부분에서는 월등히 높은 게 또 디지털 미러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성 품질 영역에서도 폴스타 4 독보적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패브릭 소재를 적재적소에 꾸며 넣었고 재생 가능한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터널을 달리거나 어두운 곳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조명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벤츠라든지 BMW처럼 직관적인 조명을 제공하지는 않고 간접 조명을 굉장히 폭넓은 영역에서 표현을 해냅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감성 품질을 높이기 위한 폴스타 4의 특별한 구성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심지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9가지 행성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꽤나 재미있고 센스 있는 구성이죠.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솔직히 폴스타 2는 좀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폴스타 4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무릎 공간 넉넉하고요. 머리 윗 공간도 뒷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뚫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거주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요. 시트의 면적도 상당히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덩치가 큰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여유롭게 앉아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할 듯 하고요. 별도의 공조장치나 송풍구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도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526L를 제공하고요. 최대 1536L까지 늘어납니다. 이 정도도 뭐 전혀 불만이 보이지 않죠. 웬만한 큰 캐리어 3, 4개는 거뜬히 들어간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앞쪽에 당연히 프렁크도 있습니다. 14L 간단한 잔짐을 수납하기에도 유용하겠네요. 심지어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울기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34도까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쫙 하고 눕혀지죠.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폴스타 4 주행 느낌은 어떨까요? 일단 폴스타 4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듀얼 모터의 개량률이 더 많다라고 해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최고 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544마력, 최대 토크도 70kg 포스미터에 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단 3.8초면 끝이 나죠. 비슷한 성능을 내는 차가 누가 있냐? EV6 GT라든지 아이오닉 5N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들과 줄 정도의 500마력 중반대의 출력. 심지어 EV6 GT나 아이오닉 5N은 본격적인 고성능 전기차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살짝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데일리카로 활용하는 영역에서 544마력, 무척이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앞뒤 모터의 무게배분 각각 200kW로 똑같고요. 여기에 무게중심도 50대 50, 전체적으로 잘 달릴 수밖에 없는 차예요. 실제로 지금과 같이 정속주행을 이어나가다가 가속 페달에 조금만 힘을 줘도 고개가 딱 뒤로 젖혀지면서 엄청난 500마력 중반대의 놀라운 전기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이거 앞에가 안 당겨져. 야,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거지.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의 모습. 기본적인 이 500마력 70토크의 느낌도 너무나 훌륭하긴 하지만 주행에 도움을 주는 세시 컨트롤의 합도 정말 뛰어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액티브한 능동형 서스펜션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조절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서스펜션의 감도에 따라서 차의 반응이나 느낌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주행 탭에 들어가면 서스펜션의 느낌, 표준 민첩하게 단단하게, 스티어링 휠도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되어져 있고, 전력 공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퍼포먼스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제가 퍼포먼스로 놓고 스티어링 휠 조금 단단하게, 그리고 서스펜션 민첩하게로 한번 놔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 밟으면 오호호, 야, 말이 됩니까 이거? 야, 무섭습니다. 무서워. 일반 주행거리 효율 모드에서도 아까 막 고개 땡기고 막 이랬는데, 퍼포먼스는 약간 골이 흔들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횡지값이 한 2배, 3배 이상은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정속주행 이어나가다가 한번 이야, 진짜 무섭다. 예. 야, 굉장히 빠른 차다. 토크, 출력이 내뿜는 전기 에너지 특유의 정말 이 온오프의 개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폴스타 4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지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성능도 성능인데 내연기관 기준으로 단순히 에코, 컴포트, 스포츠에서의 느낄 수 있는 뭐 미묘한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서스펜션이 그렇습니다. 표준으로 놓았을 때 감각도 꽤나 탄탄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민첩하게 한 단계 올리면 차선 변경을 딱 이어나갈 때 와, 진짜 즉각적인 이 모습이 굉장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위쪽 단단하게로 놓고 차선 변경,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코너라든지 조향을 이어나갔을 때의 느낌은 와, 롤을 거의 허용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고속에서 차를 흔들어 놓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전히 딱딱 잡아주는 굉장히 진화된 모습, 이 서스펜션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스타 2 때도 저는 서스펜션, 이 하체 세팅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폴스타 4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했네요. 세팅 값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폴스타 4는 무조건 듀얼 모터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최저시상고도 166mm로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중심을 너무나도 잘 활용을 했고, 여기에 탄탄한 댐핑이라든지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감각까지 받쳐주니까 544마력이라는 출력, 70토크를 온전히 다 끄집어 써도 전혀 불편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전을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가 되죠. 네, 이제 효율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녀석 100kWh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죠. 환경부 인증 복합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395km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2인치 휠을 넣었을 때이고요. 20인치 휠을 넣었다면 430km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환경부 기준은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WLTP를 봐야 돼요. 이를 바탕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500km 후반 거뜬히 넘어가고, 조금 더 효율 좋은 녀석은 6자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85%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차를 받았을 때 530km 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지금 79% 남았는데 444km. 환경부 인증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롭게 충전에 대한 큰 부담감 없이 차를 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테스트를 하면서 퍼포먼스 모드에 놓고 정말 신나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상온과 저온의 차이가 가장 적은 전기차로도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실주행에서의 이 BMS 능력이라든지 굉장히 날씨라든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적정값을 맞추면서 주행거리에서 큰 만족을 주는 게 바로 폴스타 4 듀얼 모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폴스타4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롱레인지 싱글 모터는 6,690만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는 7,190만원입니다.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무조건 듀얼 모터를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훨씬 더 상위 트림다운 맛을 잘 전달해주고 출력이라든지 차의 주행에 도움을 주는 각종 이 세팅 값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정도로 50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게 바로 이 듀얼 모터. 실제로 듀얼 모터의 계약률이 더 높거든요. 많은 소비자분들도 높은 안목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폴스타4 총평을 말씀드려보면 정말 훌륭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구나. 이 고성능 전기차 시대에 또 다른 새로운 선택지가 나와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5N EV6 GT 물론 빠르고 좋은 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달리는 차가 약간 부담스럽고 난 그 정도까지 뭔가 하드코어하게 달리고 싶지는 않아 라는 소비자분들한테는 이 녀석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너무나도 여유롭고 편안하게 데일리카로 잘 활용을 하다가도 아주 가끔 뭐 추월 가속을 한다거나 와인딩 로드를 달린다거나 트랙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즐긴다거나 내가 조금 밟고 싶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아주 폭발적인 가속력을 바탕으로 또 운전의 즐거움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폴스타4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디자인 완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내를 설득하기에도 훌륭할 것 같고요. 패밀리카로도 손색 없어 보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원하면서 진정한 에코스마트 운전자가 되고 싶은 소비자분들이라면 폴스타4만한 차가 없을 것 같고, 디자인, 크기, 편의 및 안전 품목, 여기에 감성, 품질, 성능까지 어느 한 부분 아쉬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 값에서 너무나도 또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폴스타4 롱레인지 듀얼 모터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